한 주간의 핫한 이슈를 새로운 시각으로 황상민 TV에서 시원하게 밝혀봅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황상민 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뭔가 누군가가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네요. 이 최근에 또 정치인들보다 더 이슈가 되고 있는 연예인 승리 이슈에 대해서 또 승리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 서지현 검사님이 이 검찰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해서 문제 삼았던 분인데, 연예인들이 이게 무슨 재수 없다, 재수 없어서 걸렸, 또는 어떤 사건을 덮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성폭행 사건인데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성폭행이라기보다 마약범으로 몰아서 이건 진짜 구속해야 되는 사건이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로다가 글을 쓰신 것 같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 검사분이 쟤네 재수 없어서 걸린 거지 이런 반응을 보면서 너무 슬퍼서 이 나라를 뜨고 싶다고 하시면.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이 진짜 잘못했거나 그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인지하기보다는 쟤네들 재수 없이 또 정치 노름하는데 걸려들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서지현 검사는 관심을 얻으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사건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그 성폭행, 마약범, 이런 걸 강간범, 이런 걸 다 공범처럼 활동하고 있는 남성들을 좀 계속 환기해서 처벌해야 되고, 그걸 피하는 방법으로 조선일보가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 진보는 또 젊은 남성 지지율 뺏겨 정권 뺏긴다 이러면서 이 사건을 덮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정신이 혼미해진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제가 정신이 혼미하십니다. 제가 장난감처럼 놀이개처럼 당했어요.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성매매 여성이라면 그런 이야기에 공감을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고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명색이 검사라는 사람이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더 코미디잖아요. 그 말은 우리 검찰 조직에 있는 남자 검사들은 다 성폭행범이고 그 인간들을 빨리 다 잘라주세요.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남자들은 다 잠재적 범죄자니까 다 죽여주세요.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본인이 검사면 본인 맡은 사건에서 그걸 확실하게 잘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거 담당하는, 이 사건 담당하는 검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죠, 그렇게는 못하고 제대로 제발 그 사건 처리 좀 제대로 잘해주세요 라고 자기들끼리 격려하고 요청하면 되지. 마치 그거 때문에 자기가 이 나라를 떤대. 아니 그거는 이 나라 살기 싫어서 헬조선이라서 내가 이민 가고 싶다, 뜨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하고 자기가 지금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분노를 표현하시면서 놀이가 아니다, 이건 범죄다, 소설도 주장도 아니고 명백하게 끔찍하게 당한 10명도 넘는 피해자들이 있다. 그렇죠. 본인 검찰 선배인 김학의는 이 다른 사람들하고 서울 모처에 놀이방까지 만들어가지고 지냈는데, 그거는 그래 검찰에 있는 선배들은 다 놀이방이고 본인은 범죄라고 그러면 본인 열심히 사건 처리하시면 되시겠네요. 그러면서 경찰을 의식한 듯 이를 가능케 한 부패한 공무원들도 있다지 않은가, 또 이렇게. 경찰만 부패했어요. 검찰도 더 부패했어요. 네. 그래서 본인도 부패한 그 조직에서 열심히 살아남으시려고 노력하시니까 끝까지 살아남으시고, 그래서 이번에 승진도 했잖아요. 네. 진작 승진해야 되는데 그 사악한 선배, 부패한 선배에 의해서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조직을 깨끗하고 만들고 제대로 만드는데 노력하시면 되겠네요. 훌륭하시네요. 근데 진보란 또 무엇인가 이러시면서 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하시는데, 강자들이 힘으로 약자들을 억압하는 것을 끌어내자는 것 아닌가, 정권을 왜 잡으려 하는가, 국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것 아닌가, 그 국민의 여성은 약자에서 제외되는 것인가 라고 또 비판을 하셨거든요.
그건 뭔 소린지 난 잘 이분이 모르겠어요. 남성 여성 프레임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은 여성이기 때문에 피해자고 남성은 가해자다. 그 논리에서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뭐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조금 그거는 그러네요. 네. 제가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 가해자 피해자 구도와 또 약자와 강자의 구도. 박근혜는 남자인가? 박근혜는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이 질문할 때 나는 그러면 나는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가해자요. 그렇죠. 나는 박근혜 성추행 가해자다. 그래서 이분은 또 그걸 명확하게 표시하시면서 여성들은 사람이다. 수십, 수백, 수천 년 동안 당신들은 그리 생각해오지 않았지만 여성들은 언제나 사람이었다. 약자들도 사람이다. 돈 없고 힘 없고 배운 거 없고 메모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때론 아파도 약자들도 살아 숨쉬고 있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이게 말씀하셨는데. 참 얼마나 자기 부정적이고 자기 당착적인 이야기예요.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대.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여자 검사가 자기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다고 주장을 하면 대한민국에서 대학에서 잘린 교수는 그러면 어쩌라고? 남자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돈 있고 백 있고 힘 있나? 이라인. 그러시면서 이제 이건 페미니즘도 과격주의도 아니다. 그저 범죄자를 처벌하자는 거다. 그냥 이젠 그냥 슬프다. 그냥 이 나라를 뜨고만 싶다. 이렇게 빨리 뜨세요. 가장 예. 이분은 그냥 뜨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게 그냥 4월 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4월 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첫걸음을 떼고 싶으신가요? 모든 사람은 나와 다릅니다.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 WPI 검사를 해보세요. 자신을 찾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승리나 정준영 얘네들은 그런 말을 왜 할까요? 왜 우리 재수없게 걸렸다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한 게 아니고 그 성이나 정준영이 한 행동 그 동네에서 그거 일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 봐줬는데 갑자기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어이 봐주던 사람 왜 갑자기 문제를 삼아요. 그러니까 야 요즘에 시국이니까 뭔가 다른 걸 하나로 덮어야지. 그래 니들 걸렸어. 재수없네. 이렇게 된 거죠 뭐. 그걸 따지지 말아요. 그냥 재수 없이 걸렸으면 재수 없이 당하는 게 이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수 있게 열심히 빌어야 되고 구철해야 되는 나라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 카투사 말년병장들이 최근에 군사재판으로 갔는데 부대에서 지금 공부하다가 네. 그 기사 댓글에도 얘네 재수없게 걸렸네. 쟤네 선임을 다 저렇게 했을 텐데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재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재수하잖아요. 그 재수를 좀 더 가져보려고. 근데 이렇게 부패한 공무원들이 많은데 좀 공무원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는 참 말이 안 되는 게 사람들이 안 죽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조직으로 유지하고 보장하는 순간 부패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부패를 하고 싶어도 부패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인간한테 내가 왜 좋은 관계를 맺겠다고 뭘 주고 미리미리 관리를 하겠어. 대한민국에서 왜 공무원들의 직업적 안정성을 줬냐 하면 그거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마음껏 적극적으로 수행하라는 뜻으로 해줬는데 그게 독재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니들이 말만 잘 들으면 공무원은 정년 때까지 할 수 있다. 웬만하면 안 자른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
공무원이 철밥통이다라고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장관이 바뀌면 뭔가 바뀌어질 것 같고 나라가 되죠. 이 직업 공무원은 장관이 바뀌면 저 사람 한 몇 개월 뺑뺑이 돌리면 우리 말 잘 듣게 돼 있어. 이렇게 훈련을 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면 장관이라도 지가 출근하면 이건 이런 겁니다. 우리 환경부 장관 얼마나 재밌어요. 미세먼지 하니까 미세먼지 정화 탑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길거리에 공기를 정화시킨대요. 그리고 각 학교마다 공기 정화기를 설치한대요. 그리고 바깥에서 운동장에서 교육부 장관 이야기구나. 이 애들이 체육 활동을 안 하고 실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든대요. 이게 말이에요, 개예요, 소예요. 미세먼지 발생하는 데를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세금을 열심히 쓰겠다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지가 장관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뭔지 아는 사람이면 밑에 있는 국장이나 실장이 그 제안을 가지고 올라왔더라도 여보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그리고 그걸로 가지고 미세먼지가 해소가 된다면 진작했거나 중국에서는 이미 그걸 했는데 다 웃기는 소리라고 지금 결과를 봤잖아요. 심지어는 중국에서 시도해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인공강우, 그것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인공강우를 해서 미세먼지를, 저는 그거를 보고 아이고 우리 대통령이 이제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 기본적인 상식적인 판단을 하실 능력도 이제는 상실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쓰러웠어요. 그거가 사실은 밑에 있는 이 직업 공무원들, 관료들이 이 선거로 선출된 정치인들 물먹이고 골탕 먹이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냥 들으면 그게 대책인 것 같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대책이 아니라 저 바보예요. 저는 옆에서 밑에 있는 부하들이 올리는 거 그거 읽는 것밖에 못합니다 하는 거를 온 국민한테 있는 그대로 폭로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 그 정도는 좀 알아줄 수 있잖아요.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드립니다. 검사 결과를 같이 보내주실 경우 더욱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